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해외 쪽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CPI가 무난하게 나왔고 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졌잖아요. 다만 이제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이제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내년도 1분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데이터 자체가 이제 연착륙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파월이라는 어떤 부담을 안게 됐죠. 이게 이제 시장을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고, 또 결정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이제 양도세 검토한 바 없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어제 막판에 올린 거를 또 밀어내리게 되고, 특히 시가총액 높은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낙폭을 좀 키운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특징으로는 뭐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올라가고 2차 전지 하락하고 이렇게 이제 엇갈림이 좀 있었죠. 사안을 정리해보면, 먼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올려드렸던 차트잖아요. 올해 그 미국에서 고용지표 나올 때 평균적으로 0.47%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CPI가 나올 때는 평균 0.45%포인트 정도 올라갔다. 상승 확률은 73%. 공교롭게도 오늘 S&P 500 상승률이 0.46이었거든요. 이게 비슷하게 갔어요. 근데 참고로 FOMC 같은 경우는 올해 0.15%포인트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FOMC는 딱히 이렇게 재미있게, 좋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는데, 뭐, 이런 어떤 통계대로 될지 이걸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고용과 CPI는 선전했었는데, FOMC 때는 별로 안 좋았다라는 점,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표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CPI 전월 대비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고, 전월 대비도 예상치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하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여기서 다시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은 별로 없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국제유가 또 빠졌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유가 엄청나게 올라가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줄이는데 미국이 그 이상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쉽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럭 가격, 그러니까 중고차 트럭 가격이 지난달까지는 마이너스였다가 이번에 플러스로 올라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파업 때문인데 파업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도 이제 내려갈 것으로 보여져서 다음 달에 나오는 CPI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정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다만 기저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 속도가 내년도부터는 좀 둔해져서 시장에서는 내년도 초 넘어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좀 둔해질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CPI 자체는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더 컸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참 묘한 건데, 저게 아예 안 했다라는 건 또 아닌 건지,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뉴스가 됐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기대하고 들어온 매수세가 있었고, 이거 혹시나 하고 참았던 매도가 좀 있었을 건데, 이게 오늘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매도 요인으로 아마 일부는 작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커진 요인으로 이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시장 참여율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전면 폐지가 됐다. 그래서 이게 좀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이렇게 등록 조건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서 그냥 귀찮아서 투자 안 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걸 갖다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묘한 게 어저께 블룸버그에서 그 헤지 펀드들이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딱 하고 나서 헤지 펀드들이 조금 발을 빼서 전체적인 어떤 시장 참여율이 외국인들이 줄어들었다. 이런 어떤 기사가 나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거 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뭐 참여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참여를 다시 또 불러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시도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게 반응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이게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요 문제가 아니라 광산 폐쇄.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기서 따른 안전 문제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로 이제 이 경기가 좋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긴 해요. 이제 물론 이거는 다른 요인 때문에 구리가 올라가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 수요가 좋아진다라는 걸 전제로 그걸 포함해서 올라간다라면 긍정적인 건데, 다 반대쪽이 돼버리면 또 공급망 문제로 또
전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어떤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느냐, 그러니까 수요 때문이냐, 그냥 단지 공급망적인 문제만 자극할 거냐, 요거 이제 좀 향후의 뉴스 전개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제가 구리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 코스피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는 게 구리 가격이라서 향후에 이 뉴스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오늘 에코프로 OBM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이거는 뭐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양도세 관련된 이슈, 여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다음에 오늘 그 LOT 백큐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좀 선택한 종목군들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세 종목 정도 뉴스 나와가지고 빵 하고 올라갔다가 좀 윗꼬리 보세요. 뭐 어마어마한 윗꼬리 맞고 좀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트렌드가 먼저 되게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 좀 심하게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올리는 시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차원으로도 또 이해가 되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좀 눌렸던 종목군들 쪽에서 순환으로 돌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된 이슈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방산주들이 폴란드에서 정권이 바뀌면 좀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빠졌죠. 근데 요거는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기 들여오는 걸 전면적으로 계약을 폐기한다라기보다는 뭐 폴란드 입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해버리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기의 방산 문제를 부정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폴란드의 어떤 정확한 의도를 알기 전에는 이게 뭐 수출이 무산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렵고, 무조건 된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태라서 방산 관련된 뉴스는 좀 오락가락하는, 좋았다 나빴다 하는 뉴스가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선물도 오늘 매도했고요. 근데 오늘 하락은 사실 어저께 개인들이 좀 콜을 되게 많이 사고, 또 옵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동시만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만기 앞둔 상태에서 수월하게 시장이 쭉쭉 올라가기는 좀 쉽진 않잖아요. 예,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오늘 매매 보면 하이닉스는 또 매수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삼성전자 팔았어요. 하이닉스 매수 규모랑 삼성전자 매도 규모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업황에 대한 문제보다는 아마 만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업종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제가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인터넷주 이렇게 매수하더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그대로 들어가 있고, 기아 들어가 있고, 카카오, 네이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업종은 그대로 좀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사고, 삼성전기 사고,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열심히 좀 사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 담는, 예, 그런 느낌이었고, 매도 쪽은 이제 보시다시피 뭐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포스콜링스 뭐 이런 류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 그러고 보니까 순매도 사니까 좀 앞에 영어 들어가는 게 다 매도네요. 어쨌든 이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최근에 좀 매수했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다 팔았고, 위메이드도 오늘 좀 팔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최근에 이제 저기 유통업종으로 들어가는데, 업종으로는 하여튼 뭐 저거 좀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엇갈리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뭐 LOT 백큐미라든가 제주 반도체 이런 거를 팔고, HPSP라든가 PSK라든가 테스나, 심텍, SFA 반도체, 하여튼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특별하게 업종적인 특징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업종을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번 달 들어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라 산다. 예,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기관은 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증시를 요약하면 FMC 나오고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9월의 점도표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졌어요. 오늘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9월 점도표하고 지금하고 달라졌고, 파월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파월 발언하면 시장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이번 주가 미국 동시만기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역으로 또 동시만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점도표가 내년도 금리 인하를 2단계로 놓을 거냐, 지금 대비, 아니면은 아예 없을 거냐. 이제 시장에서는 3단계 정도, 2~3단계 아래로 가 있으면은 중립, 4개가 있으면 호재, 1~2개 또는 똑같거나 1개 정도 아래로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 그럼 악재,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연착륙이라는 호재로 보는 반면에,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반면에 금리 인하 3월에 물 건너갔네. 그럼 5월인데 5월이라고 과연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요거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쪽을 해석할 거냐. 이게 5조 달러짜리 이번 주에 사상 최대 규모의 만기가 걸려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시장을 흔들려면 또 흔들 수도 있는 건데, 또 오늘 일부에서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등락폭이 좁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이 근처에서 마감시키려고 좁게 볼 거다. 이런 어떤 주장들도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만기하고 이제 뉴스하고 겹치는 주간이라서 뭐 지금 좀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기대감이 약화가 됐다라는 점이 있는데, 이거는 뭐 또 맨날 뉴스가 반전되니까 장담은 못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양도세 관련된 매도 물량은 11월부터 이미 나와요. 예, 나왔다고 봐야 돼서 대체로 보면 지금 거의 관련된 물량은 끝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보다는 연말에 좀 수급이 바뀌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관련된 매물로 빠졌던 종목들 쪽에서는 오히려 좀 골라서 볼 필요도 있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특징주로는 뭐 이제 대체로 이런 류의 기업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오신다. 제가 이제 FMC 때만 되면 그런 표를 드리는데, 이게 표가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는 표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역대 연준 의장들, 그다음에 파월 의장 비교한 겁니다. 기자회견 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버냉키는 회견하면 시장이 올라갔는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린스펀이라든가 옐런은 대체로 그냥 좀 비슷하게, 예, 직전하고 거의 마감하고 비슷하게 한 반면에 파월 의장은 빠졌다 올라갔다 결국엔 쭉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최근 들어서도 가장 최근에 했던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뭐 평균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거는 파월이 발언을 잘못한 거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시장이 일부러 파월을 이용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대체로 거의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뒤집힌다면 정말 시장이 세진 거예요. 이거대로 간다라면 그냥 파월이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오늘 요 패턴이 또 깨지게 되는지 요것도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틈틈이 이제 내용도 새로운 거 데이터 나올 때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다른 것도 좀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 날 때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